역겨워 솔직히 말할게. 당신 얼굴 보면 구역질이 나. 당신 그 쭈글쭈글한 얼굴 들고 내 사업 파트너 모임에 나타나면 창피해. 20년 전부터 시계 멈춘 사람 같아. 당신이 왜 아직도 그 꼴인 줄 알아? 노력이라는 걸 해봤어야지. 20년을 당신을 위해 희생했어요. 아이 유학 자금까지 당신 회사에 넣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 이게 오유경 씨야. 매일 피부 관리하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는 여자, 상품 가치 있는 여자. 당신은 가치 상실된 폐기물이야. 이제 내 옆엔 유경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 문이 닫혔을 때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리가 계산을 시작했죠. 20년 헌신의 대가로 남편이 제게 던진 건 2억 원이라는 시궁창 냄새 지우는 돈과 그가 사랑하는 내연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연녀 오유경의 얼굴이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가장 선명하게 저장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집착하는 것, 젊음, 아름다움, 그 얼굴, 전재산 4억 7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단순한 위자료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얼굴을 훔치기 위한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진의 낡은 얼굴 대신 남편이 사랑하는 그 여자의 가면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입니다. 20년 헌신의 대가로 모욕을 받은 여자가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 그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버리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쓴 채 남자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작 전, 오늘 이야기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포항, 통영, 강릉, 군산.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진은 27세, 중견 건설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서진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박태주는 서진보다 3살 많은 회사 선배였습니다. 영업팀 대리였고 야망은 컸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IT 보안 솔루션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길, 태주는 서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고깃집 테이블에서 태주는 청혼을 했습니다. 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하다고, 서진이 도와준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솔직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거짓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 50명, 식대는 태준의 대학 동기가 빌려준 300만 원으로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였고 보증금 3천만 원은 서진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서진이 2년간 모아둔 2천만 원과 부모님 결혼 자금 중 남은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법인 설립 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3년만 참아줘. 3년 후엔 대박 날 거야. 서진은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딸 지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진은 출산휴가 2개월을 쓰고 바로 복직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아직 적자였고 집에는 분유값도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퇴근 후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프리랜서
회계 일을 하며 월 8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고, 개발자를 구하러 다녔고, 영업처를 뛰어다녔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혼 5년 차 태준의 회사는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SI 프로젝트 하나를 따낸 것입니다. 매출 2억, 순이익 3천만 원. 태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서진은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준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회사가 커지면서 태준은 자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이 잦아졌고 명품 시계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태준은 말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미지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10년 차 지원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은 미국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미국으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유학 비용은 1년에 8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준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태준은 서진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고, 지금 5억만 더 투자하면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10년간 모아둔 마지막 여윳돈 8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딸의 유학자금 명목이었지만 그 돈은 결국 태준의 회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1년 후엔 10배로 돌려줄게. 하지만 1년 후 돌아온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서진아, 식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 서진은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준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유경의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오유경 씨야. 우리 회사 마케팅 이사고 내 애인이야. 서진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테이블 위엔 랍스터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경 씨는 젊고 능력 있어. 당신하고는 차원이 달라. 태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솔직히 당신 얼굴 보면 짜증나. 왜 아직도 그렇게 낡아빠져 있어? 유경 씨는 매일 관리하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거든. 유경 씨 발끝도 못 따라오는 주제에 내 옆에서 아내 행세하지 마.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가 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쭈글쭈글한 얼굴은 내 사업의 수치야. 이제 내 옆엔 유경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 태준은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서진의 무릎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위자료 2억. 재산 분할은 없어. 회사는 내 명의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해. 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48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탄력 없는 뺨, 거칠어진 피부. 20년간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태준이 놓고 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졌고 오유경의 SNS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유경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수백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티, 여행,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수십 장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중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을 골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측면, 45도 각도, 웃는 얼굴, 진지한 표정. 각도별로 10장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저장한 후 서진은 거울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오유경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강우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우혁은 40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독립한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복잡한 회계 조작 사건을 파헤치는 데 능했습니다. 강우혁은 서진이 내민 이혼 서류와 태준의 회사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펼쳐봤습니다. 몇 분 후 강우혁이 안경을 벗고 서진을 봤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서진 씨 명의로 투자됐네요. 그리고 이후 추가 투자금도 8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 지분은 100% 박태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횡령입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법정 가면 재산 분할 최소 30%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재산 분할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우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를 원하시는군요.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오유경의 사진 10장을 펼쳤습니다. 강우혁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여자요. 제 남편의 정부입니다. 전 이 여자 얼굴로 성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남편에게 접근해서 그의 사업을 무너뜨릴 겁니다. 강우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봤습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박태준의 회사 재무제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계획이기도 하네요. 제가 도와드리죠. 강우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익 구조, 비용 처리,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 회사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회계 조작 흔적, 탈세 정황, 불법 거래 내역. 제가 전문 회계사를 동원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면 어딘가 틈이 있을 겁니다. 강우혁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유경 씨의 신상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학력, 경력, 과거 이력, 인간관계, SNS 활동 패턴, 말투, 습관까지 전부요. 당신이 그녀로 위장하려면 완벽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신분도 필요합니다. 강우혁은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포 신분이 좋겠네요. 한국어 억양이 조금 어색해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름은 제시카오. 어때요? 제시카오. 한국 이름으로도 영어 이름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서진은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 되뇌어 봤습니다. 좋아요. 강우혁은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MIT 경영학 석사, 미국 컨설팅 펌 JK 파트너스 소속, 경력 5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고
최근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 서울에 왔다. 이 정도면 박태준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서진을 봤습니다. 단순히 이혼이 아닙니다. 서진 씨. 이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되찾는 전쟁입니다. 지능적이고 치밀한 전쟁이어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냉정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압구정 메디컬 빌딩 12층, VIP 고객만 받는다는 곳이었습니다. 대기실은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원장은 이미나 40대 후반의 여의사로 연예인 고객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서진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유경의 사진 10장을 정리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과 똑같이 해주세요. 이미나 원장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살폈습니다. 정면, 측면, 45도 각도, 웃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각 사진을 20초 이상씩 들여다봤습니다. 특정인을 닮고 싶으신 거군요. 원장은 서진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턱을 만지고 광대뼈를 눌러보고 코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피부 두께를 확인하고 근육 움직임을 체크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복잡합니다. 광대뼈 축소, 턱선 재구성, 코 전체 재수술, 눈 앞트임과 쌍꺼풀 재수술, 입술 필러, 피부 레이저 리프팅까지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원장은 3D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360도로 스캔했고 컴퓨터 화면에 입체 이미지가 떴습니다. 비용은 2억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비, 회복기간 입원비, 사후 관리 비용 포함입니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미나 원장은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사람을 닮고 싶으신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예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갔습니다. 전 이 얼굴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겁니다. 원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연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얼굴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그런 거요. 저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단지 제 얼굴을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법을 어길 생각은 없어요. 원장은 수술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수술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뼈를 깎습니다. 광대뼈와 턱뼈요. 두 번째 수술에서 눈, 코, 입을 재구성합니다. 세 번째 수술에서 피부와 필러로 마무리합니다. 각 수술 사이에 23개월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태준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해서 빼낸 돈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비밀 계좌였고 서진은 그 돈으로 자신의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술이 끝난 후 서진은 3주간 입원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통증은 극심했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4번 맞았지만 밤이 되면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그 통증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첫 수술 2개월 후에 진행됐습니다.
눈과 코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회복 기간만 6주가 걸렸습니다. 서진은 그 기간 동안 병원 VIP 병동에 머물렀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술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입술 필러, 볼 지방 이식, 피부 레이저 리프팅.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총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붕대가 풀리는 날이 왔습니다. 이민아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울 보실 준비 되셨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전신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오유경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 갸름한 턱선.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똑같아 보였습니다. 서진은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완벽했습니다. 어떠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오유경의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서진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울 속 오유경의 얼굴을 한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제시카 오입니다. 복수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수술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제시카 오, 즉 서진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유경의 말투를 연구하고 걸음걸이를 따라했고 손짓 하나까지 복사했습니다. 오유경의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수백 번 돌려봤고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을 메모했습니다. 강우혁 변호사는 보컬 트레이너를 소개해줬습니다. 40대 여성 성악가였고 3개월간 매일 4시간씩 제시카는 그녀와 함께 오유경의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오유경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음이 높았고 문장 끝을 올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왔고 진지할 때는 톤이 낮아졌습니다. 제시카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이제 완벽했습니다. 강우혁은 제시카에게 새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시카 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MIT 경영학 석사, 글로벌 컨설팅 펌 JK 파트너스 소속. 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고 최근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강우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가짜 이력서, 가짜 명함, 가짜 회사 웹사이트 스크린샷, 심지어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력서가 들통나면요? 강우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링크드인 프로필도 만들어뒀고 JK 파트너스 웹사이트에도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뒀거든요. 회사 등록도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연결됩니다. 누가 확인해도 진짜처럼 보일 겁니다. 제시카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유경의 얼굴을 한 제시카오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네요. 박태주는 요즘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고 대기업 SI 계약도 3건이나 따냈습니다. 직원도 8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대표 이사실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한강이 내다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엔 오유경이 있었습니다. 28세, 젊고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유경은 언제나 밝았고 태준을 잘 챙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유경이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 오늘 청담동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7시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 6시 50분, 둘은 청담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레스토랑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우아한 자세,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얼굴. 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여자는 유경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유경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사람. 제시카 오는 와인을 홀짝이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자병법 영문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경의 손도 놓친 채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저기 실례지만. 제시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네. 목소리마저 유경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세련됐습니다. 태준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제시카는 책을 덮었습니다. 표지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태준을 봤습니다.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이세고요. LA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미묘하게 외국인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3개월간 그 억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습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으셔서. 제시카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예요. 한국에선 다들 저보고 누구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흔한 얼굴인가 봐요. 뒤에서 유경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유경과 제시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입술. 제시카는 유경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이렇게 닮다니. 유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은색 금속 명함 케이스에서 꺼낸 명함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제시카 오해예요. 미국에서 투자 컨설팅 일 하고 있어요. 혹시 비즈니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은 두꺼운 종이였고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준입니다. IT 보안 회사 대표고요. 제시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 IT 보안이요? 흥미롭네요. 요즘 사이버 보안 시장이 정말 핫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금융권 보안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해킹 방어 시스템 쪽이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의 눈빛에 뭔가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키가 유경보다 7cm는 더 커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아, 참. 그녀는 태준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샤넬노. 오였습니다. 좋은 회사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미국 VC들이 한국 IT 기업에 관심 많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제시카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유경은 태준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태준 씨,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태준은 유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스토랑 문을 봤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요. 성형한 거 분명해요. 왜 저를 따라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제시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제시카 오해요. 태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 제시카 씨. 어떻게 제 번호를? 명함에 있었잖아요. 혹시 오늘 오후 시간 되세요? 투자건 상의하고 싶어서요.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그럼 3시에 청담 스타벅스로 와주세요. 조용한 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오후 3시 태준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냉철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시카는 노트북을 돌려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준의 회사 재무제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 자료를?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예요. 중소기업 공시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IT 기업 몇 군데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수익 구조,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성장 가능성이 보여요.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35%고 영업이익률도 15% 유지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기업 SI 계약도 안정적으로 따내고 있고요.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폈습니다. 제시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 VC 쪽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100억 정도 투자 유치 가능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회사를 2배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100억이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회계 감사 통과해야 하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하고, 주주총회 절차도 정비해야 해요. 미국 VC들은 까다롭거든요. 불투명한 회사엔 절대 투자 안 해요.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건 자신이 빼돌린 돈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시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날카롭게 봤습니다. 왜요? 숨길 게 있으세요? 태준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절차가 복잡해서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실사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재무제표, 회계장부, 계약서, 지출 내역 전부요. 제가 직접 검토할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태준 씨. 제시카는 태준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다시 풍겼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같이 있던 여자분. 애인이에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요. 회사 직원이에요. 제시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제 얼굴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혹시 태준 씨, 제 얼굴형을 좋아하세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우아하게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준 씨. 똑같은 얼굴이 둘이면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시카오는 박태준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정장의 하이힐,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사 진행하러 왔어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사전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태준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제시카 씨, 오늘이었죠? 미리 연락을 주시지. 제시카는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깜짝 실사가 더 정확해요. 준비된 자료만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없거든요. 그녀는 회계팀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태준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회계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제시카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오예요. 투자 검토 중인 컨설턴트고요. 회계 자료 좀 보여주세요. 회계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협조해주세요. 회계팀장은 마지못해 5년치 재무제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 5권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회의실 테이블에 바인더를 펼쳤고 노트북을 열어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고 노트북에 타이핑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태준은 옆에 서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제시카는 2021년 4분기 지출 내역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태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요? 제시카는 화면을 태준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광고 마케팅 비용이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니 외부 광고 대행사 지출이 5억밖에 안 보이네요. 나머지 15억은 어디로 갔죠? 태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15억은 태준이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그건 내부 마케팅 비용이에요. 인건비랑.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잡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해외 컨설팅 용역비 30억.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어느 회사에 준 돈이에요? 제시카는 회계팀장을 봤습니다. 팀장님, 이 용역비 계약서 있으세요? 회계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대표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시카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준 씨, 횡령하셨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시카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증거 다 여기 있어요. 장부랑 실제 지출이 안 맞아요. 이 정도면 국세청 들어오면 바로 걸려요. 탈세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투자 취소할게요. 이런 회사엔 투자할 수 없어요. 태준이 황급히 제시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시카는 차갑게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봐주긴요. 전 사기꾼이랑 일 안 해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태준이 복도에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절박했습니다. 제발요.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돈은 다시 메울게요. 이번 분기 매출로 충분히 가능해요. 제시카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태주는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시카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30%를 제 명의로 넘기세요. 그럼 이건 덮어줄게요. 그리고 향후 투자 유치 진행하면서 제가 이사로 참여할 겁니다. 경영에도 관여할 거고요.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30%는 너무 컸습니다. 회사의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30%는 너무. 20%는 안 될까요? 제시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싫으면 말고요. 전 지금 당장 국세청에 제보할 수도 있어요. 증거 사진 다 찍어뒀거든요. 태주는 제시카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회계장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30% 드릴게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계약서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일주일 안에 지분 이전 등기 맞춰주세요. 그녀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유경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강남 와인바 구석 테이블. 유경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태준 씨, 그 여자 대체 뭐예요? 태준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오요.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 회사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계장부 뒤지고 지분까지 가져간다며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유경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투자자 맞아요? 태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미국의 JK 파트너스라는 회사, 실체가 의심스러워요. 홈페이지는 있는데 직원 명단도 없고 사무실 주소도 가상 오피스예요. 구글 지도로 확인해 봤더니 우편함 서비스 하는 곳이더라고요. 유경은 화면을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오라는 사람, MIT 졸업생 명단에도 없어요. 제가 MIT 한국 동문회에 아는 사람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링크드인 프로필도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유경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 가짜예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누가 보내서 태준 씨 회사 노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제 얼굴로 성형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경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유경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요.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뭔가 꾸미고 있어요, 분명히. 제 느낌이 그래요.
하지만 태주는 제시카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얼굴과 제시카의 얼굴이 겹쳐졌고 태주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제시카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제 집으로 오세요. 계약서 마무리해야죠. 주소 한남동 힐스테이트 1204호.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유경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해야 했고 제시카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후 8시 태준은 한남동 고급 빌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타워였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풀어내렸고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은 넓고 세련됐습니다. 흰색 대리석 바닥, 전면 유리창으로 한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병과 치즈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와인 한잔 할래요? 오늘은 축하할 일이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 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시카는 와인을 땄습니다. 샤토마고 2015년산, 병당 200만 원이 넘는 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2잔에 따랐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태주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풍미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태준 씨. 저 보면 누가 생각나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제시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랑 닮은 그 여자. 오유경. 그 사람 생각나죠? 제 얼굴 볼 때마다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유경의 얼굴과 제시카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태준의 침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 오유경 씨보다 더 예쁜가요? 아니면 덜 예쁜가요? 그녀는 태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태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얼굴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오유경 씨도 그렇게 선택한 거죠? 젊고 예쁘니까. 전 부인도 그렇게 버렸고요. 늙었으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유경 씨보다 더 매력적이라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다면 태준 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시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어요. 사인하고 가세요. 그녀는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태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회사 지분 30%가 제시카 오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제시카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요. 오유경 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시카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준이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준 씨. 얼굴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칩니다. 같은 얼굴 뒤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지 절대 모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시카오는 이제 박태준 회사의 공식 이사였습니다.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 주 2회 회사에 나타나 경영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미국 투자자들은 실제로 관심을 보였고 100억 투자 유치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점점 제시카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정확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신규 계약도 2건이나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오유경은 불안했습니다. 태준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태준의 눈빛은 흔들렸고 유경과 함께 있을 때도 자주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경은 태준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태준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시카 씨는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유경은 태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류를 가로막았습니다. 태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한남동 그 여자 집에 가요? 회사에서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유경을 봤습니다. 유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태준 씨 그 여자 좋아하는 거 맞죠? 저랑 똑같은 얼굴인데 더 예쁘고 더 똑똑하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유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 뭐예요? 저도 예쁘잖아요. 저도 젊고 능력 있고 다 갖췄는데 왜 저는 안 돼요? 태준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경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유경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태준 씨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저 여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한강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두 개의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그 주말 박태준은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200명의 하객이 초대됐습니다. 거래처 대표들과 투자자들, 직원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으며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시카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고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태준 씨. 10주년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오유경이 들어왔습니다. 유경도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와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얼굴에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경은 제시카를 봤습니다. 제시카도 유경을 봤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흘렀습니다. 유경은 샴페인 잔을 들고 제시카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씨, 맞죠? 오늘 드레스 정말 예쁘네요. 유경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밝았지만 속으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였습니다. 오유경 씨도요. 우리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유경은 제시카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왜 제 얼굴로 성형했어요? 제시카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인걸요. 유경은 더 가까이 다가가 거의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시카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유경 씨, 혹시 20년 전에 누군가를 배신한 적 있나요? 다른 여자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빼앗은 적이요? 유경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경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샴페인 잔 속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태준은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 한쪽은 자신의 애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파티가 끝난 후 태준은 제시카와 함께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밤 11시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재즈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티 성공적이었어요. 제시카는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태준도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텐더가 조용히 잔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시카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시카는 위스키를 천천히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제시카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독한 술의 감촉을 음미하듯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미있어서요. 태준 씨 같은 사람을 관찰하는 게요. 태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좁혀졌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제시카는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천천히 따라 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얼굴에 집착해요. 오유경 씨를 선택한 것도 결국 얼굴 때문이죠. 젊고 예쁘니까요. 전 부인도 같은 이유로 버렸고요. 늙었으니까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얕은 사람으로 보이나요?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얕은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다만 태준 씨는 더 노골적일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태준 씨. 만약 같은 얼굴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쪽은 천사고 한쪽은 악마라면 구분할 수 있어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아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잔 속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유경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유경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속삭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누군가를 배신한 적 있나요? 20년 전. 유경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난 한 여자. 이서진. 당시 서진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고 유경은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진은 유경에게 친절했습니다. 언니처럼 대해줬고 커피값도 자주 내줬고 진로 상담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태준. IT 보안 사업을 시작한 똑똑한 남자. 힘들지만 미래가 있는 남자. 유경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남자일까? 얼마나 멋진 남자일까? 몇 달 후 유경은 우연을 가장해 태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세미나에서, 네트워킹 모임에서.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유경은 태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년 후에는 태준의 애인이 됐습니다. 유경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설마 제시카오가 이서진인 건가? 유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유경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강남의 한 탐정 사무소, 30대 후반의 남자 탐정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유경은 제시카 오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출생, 학력, 경력, 과거 이력, 성형 여부까지 전부요. 탐정은 일주일 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경은 탐정 사무소 상담실에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시카 오라는 사람, 정확히 6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국 기록, 주민등록,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입국 기록도 애매해요. 인천공항 입국 기록은 있는데 그 이전 미국 체류 기록이 없어요. 링크드인 프로필도 6개월 전에 만들어졌고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예요. 유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오가 6개월 전 청담동 압구정 메디컬 빌딩의 한 성형외과에서 6개월간 3번의 대수술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재구성한 거죠. 유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수술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박태준 씨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어요. 유경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시카오는 이서진이었습니다. 태준의 전 부인. 20년을 헌신한 여자. 태준이 늙었다며 버린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유경은 탐정사무소를 나와 차를 몰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오후 3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유경은 춥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을 껐지만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 사실을 태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제시카와 대면해야 할까요? 유경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제시카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증거를 들이대고 정체를 밝히기로. 그날 저녁 7시 유경은 한남동 힐스테이트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유경 씨? 무슨 일이세요? 유경은 대답 대신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천천히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자가 거실에 마주 섰습니다. 당신 이서진 맞죠? 유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탐정이 준 파일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유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경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당신 6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형외과에서 6개월간 수술 받았고 수술비는 태준 씨 비자금에서 나왔어요. 제시카는 서류들을 집어들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아냈네요. 근데 그래서요? 이게 법적 증거가 돼요? 유경은 다가갔습니다. 제시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복수예요? 태준 씨가 당신 버렸다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제시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복수예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유경과 마주 섰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눈빛.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헌신했어요. 제 청춘, 제 돈, 제 모든 걸 그 남자한테 쏟아부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모욕이었어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신 얼굴을 훔치기로요. 그 얼굴로 태준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로요. 유경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은 사기고 신분 위조예요. 제시카는 유경의 핸드폰을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전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전 처음부터 태준 씨를 노렸어요. 서진 언니한테 남편 얘기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경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죠. 이 녹음 파일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경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시카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를 놓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잔해요. 우리 같은 처지잖아요. 둘 다 태준한테 이용당한 여자들이요. 유경은 와인 잔을 받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그 와인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시카는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와인이에요. 의심 많네요. 하지만 유경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난 가겠어요. 그리고 태준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제시카는 유경을 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태준이 당신을 믿을까요? 아니면 저를 믿을까요? 유경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찾았습니다. 흰색 BMW. 리모컨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유경이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강한 손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입이 막혔고 무언가 단내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유경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창고 같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골 구조물, 먼지 냄새. 유경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로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 1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유경 씨,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유경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리만 났습니다. 제시카는 유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맞췄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여기 조용히 있어줘요. 그 사이에 제가 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 다음엔 풀어줄게요. 제시카는 유경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줬습니다. 유경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시카는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이에요. 제 인생 20년을 빼앗긴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모든 걸 쏟아붓고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제시카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박태준은 오유경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불안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시카 씨, 유경이가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제시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태준 씨가 유경 씨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태준은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시카의 압박에 못 이겨 유경에게 사직을 권유했던 일.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시카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연락 올 거예요. 지금은 투자 미팅 준비나 하세요. 금요일에 큰 미팅 있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불안했지만 제시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유경이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제시카오가 이서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복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이 왔습니다. 여의도 콜레드 호텔 20층 회의실. 박태준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었고 명품 시계를 찼으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몇 번이고 점검했습니다. 100억 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준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제시카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완벽한 비즈니스 룩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태주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혁 변호사, 국세청 조사관 2명, 그리고 경제신문 기자 서너 명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제시카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 앉으세요.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국 투자자들은 어디 있어요? 강우혁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더미가 쿵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박태준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총 5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광고비, 해외 용역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또한 탈세 혐의도 있습니다. 매출을 축소 신고했고 허위 비용을 부풀렸습니다. 추징 세액만 20억이 넘습니다.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강우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와 회사 설립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씨, 20년 전 결혼 당시 부인 이서진 씨로부터 받은 자금 1억 1천만 원을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했지만 회사 지분은 100% 본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배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시카를 봤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준에게 다가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태준 씨, 전 제시카오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전 이서진이에요. 당신의 전 부인이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진이는 48세고 늙었어. 당신은...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승리한 미소였습니다. 늙었죠. 쭈글쭈글한 얼굴.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얼굴로요. 그녀는 태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유경이 얼굴로 성형했어요. 2억 들여서요. 당신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요.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나 창가에 섰습니다. 역광을 받아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수술, 말투, 걸음걸이, 모든 걸 연습했어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녀는 팔짱을 끼고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제 얼굴에 완벽하게 속았고 저한테 회사 지분 30%를 넘겼고 오유경까지 버렸어요. 얼굴만 보고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박태준 씨, 이제 끝났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서진 씨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 지분 50%와 위자료 10억을 청구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서진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전 당신한테 복수한 거예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우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유경이를 풀어줘야 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유경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갇혀 있었던 유경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유경의 묶인 줄을 풀어줬습니다. 로프가 손목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유경은 쓰러졌습니다. 서진이 부축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유경은 서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을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유경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유경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경 씨. 유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전 당신을 미워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해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유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태준 씨를 노렸어요. 당신한테서 남편 얘기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유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못했어요. 사람을 납치하고 가둔 건 범죄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태준이 가장 잘못했고요. 유경은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곧 구속될 거예요. 횡령, 배임 탈세. 최소 3년은 감옥에 갈 겁니다. 회사는 제가 인수하게 될 거고요. 그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예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서진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유경은 혼자 남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흘 후 박태준은 구속됐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태준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명예, 자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까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을 함께한 아내 이서진을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태준이 유리 너머에 앉았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태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재산분할 조항, 위자료 청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이제 한 푼도 없어요.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위자료는 포기할게요. 대신 회사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제 20년을 돌려받을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서진아.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20년이 돌아오나요? 제 청춘이 돌아오나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잘 살아요, 태준 씨.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 새 인생 사세요. 이번엔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요. 서진은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유리창 너머 서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서진은 이제 박태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JK 시큐리티에서 서진 테크로. 그녀는 더 이상 제시카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유경의 얼굴을. 직원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진은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횡령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메웠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진짜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50억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다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이 보였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때요? 새 인생이? 서진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상해요. 복수는 끝났는데 시원하지가 않네요. 강우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요.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남죠.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태주는 어떻게 됐어요? 강우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3년은 복역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만족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유경은요? 미국으로 갔대요. 뉴욕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강우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 자유잖아요.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안정됐고 돈도 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딸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원이는 2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 2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이는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엄마, 많이 변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지. 얼굴도 마음도. 지원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빠가 한 짓 다 들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국에서 학교만 다니고
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회사 운영하실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천천히 다음 계획을 세울 거야. 지원이가 포크를 내려놓고 엄마를 봤습니다. 다음 계획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해. 나 같은 여자들을 위한 재단. 이혼 소송 지원하고 재산 분할 도와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돕는 거야. 지원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몇 달 후 서진은 새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혼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강우혁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고 창으로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첫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없이 나온 여자였습니다. 서진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서진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주며 들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서진은 그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어느 날 오후 청담동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강우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강우혁은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재단 잘 되고 있다던데요? 소문 들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80명 넘게 도왔어요. 다들 새 인생 시작했어요. 법원에서도 좋은 판결 많이 받았고요. 강우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도 새 인생 시작한 거네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또 만개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은 이상해요. 거울 볼 때마다. 강우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늘. 서진은 강우혁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내렸습니다. 서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강우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후회해요? 복수한 거? 서진은 한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제가 아니었으면 태주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을 거고요. 강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해요?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온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유경의 얼굴을. 전 여전히 그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얼굴은 복수의 가면이 아니에요. 서진은 강우혁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이서진의 얼굴이에요. 저는 이 얼굴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다른 여자들을 돕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강우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 얼굴도 그 마음도.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유경의 얼굴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서진은 평범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옛날의 나. 서진은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서진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응징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와 새 출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여자였고 그 선택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이제 다른 여자들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늘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